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20년 다닌 회사 팀장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잠깐 면담 좀 하시죠. 그렇게 들어간 회의실, 팀장이 말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좋게 나가시면 안 될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까? 회사는 말합니다. 권고사직입니다. 배려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개뿔 배려입니까? 실업급여 얘기만 하더군요. 며칠 뒤 인사팀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사직서 언제 내실 건가요? 아니,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습니까? 근데 회사는 이미 다 정리한 듯 말합니다. 이쯤 되니 화가 납니다.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고입니까? 권고사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당한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12조 원짜리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교묘합니다. 해고라고 하면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배려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그럼 대체 이게 뭡니까? 법적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겠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지급된 실업급여 무려 12조 원입니다. 12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각자 24만 원씩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12조 원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도 아닙니다. 정리해고도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그럼 대체 권고사직이 뭡니까? 법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하는 합의해지. 핵심은 동의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고는 뭡니까?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겁니다.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게 해고입니다. 근로자 동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칼 들고 자르는 겁니다. 그럼 희망퇴직은 또 뭡니까? 희망퇴직은 좀 다릅니다. 회사가 공고를 냅니다. 퇴직금 2배 드립니다. 지원하실 분? 그럼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회사는 그 중에서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이게 희망퇴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고는 강제로 자르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나가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희망퇴직은 지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은 교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좋게 나가시죠. 권고사직입니다. 근데 며칠 뒤 또 부릅니다. 사직서는 언제 내실 건가요? 아니, 내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회사는 계속 압박합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나실 수도 있어요. 인사고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동의입니까? 이게 자발적입니까? 솔직히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인사팀은 권고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직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해고당한 거다. 가만 안 있겠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입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해고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실적 악화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기 싫은데 나가라고 하는 건 괴롭힘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황당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회사는 잘못이 없습니까? 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년 판결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하지만 사직 권고 과정에서 집요하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폭언, 협박, 비난이 계속되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입니다. 나가세요라고 한번 말하는 건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합니까? 주말에도 연락합니까?
새벽에도 카톡 보냅니까? 사직서 언제 냅니까? 이게 반복되면 괴롭힘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가면 창고로 발령 보낸다. 다음 달부터 급여 깎는다. 인사고과 꼴등 준다. 이런 협박까지 합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권고사직이라고 했어요. 강요 안 했어요. 진짜입니까? 이게 강요가 아닙니까? 그럼 대체 뭡니까? 대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동의 없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해고입니다.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회사들은 다르게 합니다. 협박 대신 베네핏을 줍니다. 퇴직금 50%더 드립니다. 자녀 학자금 내년까지 지원합니다. 재취업 알선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고민합니다. 조건이 괜찮네. 나갈까? 이게 진짜 권고사직입니다.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뭘 합니까? 돈은 안 쓰고 협박만 합니다. 안 나가면 불이익 준다. 이러니까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존중에 상처받습니다. 20년 일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나가세요. 이게 다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이 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도 거부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권고사직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그래요. 순간 직원은 폭발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문제입니까? 20년 일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싸움이 됐습니다. 소송까지 갔습니다. 회사는 졌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작년 대비 30% 떨어졌습니다. 부서별 실적을 보니 이 부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직원이 이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구나.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존중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경영자입니까? 어느 쪽이든 기억하십시오. 일은 그만둘 수 있어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늘 회사를 나가도 내일은 옵니다.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25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배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의 면담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회사는 구조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CEO가 직접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시는 분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퇴직금 할증, 재취업 지원, 가족복지 유지 모두 약속했고 모두 지켰습니다. 10년 뒤 그 회사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때 나간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달랐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미래도 달랐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억울하면 참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았으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십시오. 문서로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왜냐고요? 당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경영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왜 나가는 사람한테 더 줘야 합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소문이 퍼집니다. 저 회사는 사람을 개처럼 버린다. 누가 그 회사에 오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존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회사는 어려울 때도 사람을 챙긴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입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해고는 강제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입니다. 희망퇴직은 지원입니다.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달라집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이름 없는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 앞에서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일은 끝나도 당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